시청자 계란과자님께서 실제로 겪으신 일입니다. 산속에 어떤 펜션에서 실제 귀신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아버님께서도 산속에서 귀신을 목격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계란과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또 야외에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해서 네네. 휴가하면은 뭐 바다도 있지만 뭐 산 쪽으로도 많이 놀러 가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산 쪽으로 놀러 갔을 때 펜션에서 있었던 일하고,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그 시골 쪽에, 이제 저희 시골이 이제 그 산에 그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시골 쪽에 그쪽에 산 쪽에서 제가 이제 자주 놀러 다니던 길에 있는 산인데, 그쪽에서 벌어졌던 일을 해가지고 총 2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과자님. 네, 렛츠가. 지리십니다. 렛츠 기릿 갑시다. 친구들하고 이제 한 번쯤 놀러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장소를 여러 군데를 물색하던 중에 산 쪽에 여름에 놀러 가기로 한 상태였는데, 이제 스키장이 있는 그 리조트예요. 뭐 유명한 리조트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네네. 그쪽에 이제 그 펜션들이 좀 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산 안쪽에 좀 깊숙이 들어가 있는 한 펜션을 잡게 되는데, 저희가 건물 하나 큰 거를 2층짜리를 독채를 다 빌렸어요. 그때 예. 저 포함해서 9명이서 놀러 갔었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그 펜션 안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는 제가 뭐 딱히 크게 뭐 느껴지거나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괜찮네, 안전하네, 네네. 이 생각을 하고, 그러고 이제 다 둘러 앉아서 술을 먹고 이제 막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새벽 한 2시 반에서 3시쯤 됐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이제 다들 이제 술을 막 엄청 많이 먹었다 보니까 피곤해서 다 자고, 저도 이제 잠에 들었어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1층이 더 넓고 펜션 중앙이 원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계단 있죠? 네. 예, 글로 올라가면 이제 2층이 있었는데, 물론 1층보다 2층이 작기는 하지만 거기도 꽤 널찍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짐들을 다 싹 다 2층으로 올려놓고, 저희는 이제 1층에서 이제 다 자리 펴놓고 놀다가 이제 치워놓고 자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2층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발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벅저벅 쿵쿵 하는 그런 소리가.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밤중에 이제 친구가 한 명이 일어나가지고 위에서 이제 뭐 물건 찾느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핸드폰 충전기 같은 거 찾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층에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누가 올라간 거야 이 시간에 하고, 그러고 다시 잤어요. 잠이 또 잠깐 들만 하는데 또 쿵쿵쿵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술도 먹었겠다, 이제 피곤해 죽겠는데 자꾸 소리가 나서 신경 쓰여서 잠을 못 자니까 이제 화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하고 이제 친구들 얼굴을 쭉 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구누구 있나 한 명씩 세고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 거예요. 저까지 9명이 갔다 했잖아요. 예. 세보니까 8명이 맞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잠이 확 달아나면서 오싹해져서 친구들 얼굴을 하나하나 다 확인했어요. 예. 1번 친구, 2번 친구, 3번 친구 순서대로 천천히 얼굴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전부 다 정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오? 그때 그 순간 또 위쪽에서 또 쿵쿵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 순간적으로 너무 오싹해서 억지로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자려고 누웠어요. 예. 이미 그 상태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있다가 친구를 한 명 깨울까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다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명씩 다 깨워봤는데. 예. 그때도 계속해서 천장 쪽에서 계속 발소리는 들려오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네. 이제 술도 먹었겠다, 이제 약간 객기가 생긴 거죠, 제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아니 대체 뭔데 위에서 자꾸 소리가 나는지, 그래 일단 확인이나 한번 해보자, 어차피 뭐 있으면 내가 보이겠지라는 생각으로 올라갔어요. 네. 계단 밟고 올라가면은 거기가 이제 나무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무 그 특유의 그 소리 있잖아요, 끼끼 가는 소리. 그 소리를 내면서 올라가니까 갑자기 위에서 발소리가 딱 멈추는 거예요. 소리가 멈춰서 올라가는 걸 제가 멈추면은 잠깐 있다가 또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올라가면은 또 소리가 멈추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가서 2층을 딱 도착을 했어요. 되게 고요하고 적막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문이 이제 원형으로 쭉 달려 있었고,
그쪽으로 이제 달빛만 딱 들어오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달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뭐야 대체 뭐지? 갔나?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러고 있는 찰나에 한번 방을 쭉 훑어보는데 달빛 끄트머리 싹 비추는 쪽에 웬 남자가 이제 쭈그려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등이 보이는 상태였고 그 남자의 예. 쭈그려 앉아가지고 거기서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누구세요? 라고 했어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꼼지락대는 걸 멈추는 거예요. 그러더니 서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돌면서 싹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남자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약간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네네. 약간 한 40대? 그 정도 되는 분이었는데 쓱 자리에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일어나더니,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이 쭈그려 앉아있을 때 일어나면은 몸이 이게 약간 움직임이 있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원래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면 갑자기 쑥 올라오듯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바로 직감을 했죠. 아, 귀신이다. 사람이 아니구나. 쑥 올라오더니 뒤로 도는 것도 자연스럽게 도는 게 아니고 그냥 앞뒤가 반전되듯이 휙 도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막 그러는 거예요. 보여? 순간 딱 굳었어요. 예. 그러더니 저한테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점점. 예. 그러더니 처음에 한 발자국 다가와요. 그러더니 또 고개를 갸웃하더니 보여? 이러는 거예요. 또 와. 이게 한 발자국만 더 다가오면 제 완전 얼굴에 맞닿는 정도까지 된 거예요. 이제. 와, 예. 근데 그 순간 제가 화가 너무 치미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그 귀신한테 대고 딱 소리를 지르면서 순간적으로 몸이 굳은 게 풀렸어요. 오, 예. 그러면서 제가 막 얘기를 했어요. 보인다고 왜 그러냐고. 이게 술도 먹었겠다니 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때. 그랬더니 뒤로 한 걸음 스르륵 하고 되게 부자연스럽게 또 물러나더라고요. 예. 근데 또 고개를 갸웃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났으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 나름. 그래가지고 오.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냐고 계속 위에서 발소리 나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잔다고. 네네. 우리 내일 오전까지만 있고 나가니까 나중에 찾으라고. 좀 잠 좀 자자고 막 승질을 막 냈어요. 네네. 그러더니 표정이 찡그리는데 그 뭔가 불만이 있다는 사람의 그 표정이 있잖아요. 네. 그 느낌은 있는데 그 얼굴 그 찌푸려지는 게 그것도 되게 부자연스럽게 찌푸려지는 거예요. 막 되게 인위적으로 막 찌그러지듯이. 네네. 그러면서 또 고개를 갸웃하더니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는 거예요. 보여?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더 있으면은 도저히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나가면서 이제 또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보인다고 그만하라고 이제 잠 좀 자자고. 그러고 예.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바로 획 돌아가지고 그대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에 누웠는데 생각해보니까 다시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아, 내려오면 어떡하지? 아, 따라 내려오면. 네, 따라 내리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놀러 갔던 친구 중에 되게 독실한 기독교를 믿는 친구가 있었어요. 네네.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그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다니는 되게 독실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기도할 때 이제 영가들이 잘 안 오는 그런 경향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자리를 옮겨서 그 친구 옆에서 잤어요. 네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발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오, 네. 근데 이미 뭐 동이 틀 때쯤이기도 했고 하니까 거의 뭐 저는 몇 시간 못 자고 되게 휑하게 피폐하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친구들도 일어나가지고 다 치우면서 준비를 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너 뭔 일 있었냐? 네네. 너 어제 술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아, 그냥 어제 밤에 좀 그 새벽에 깨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네. 대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제가 귀신을 보는 걸 아는 친구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네. 다른 친구들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제가 귀신 보는 걸 아는 친구한테만 살짝 어제 2층에서 내가 귀신을 봤다.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잔 거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친구가 다른 애들 막 부추겨가지고 빨리빨리 나가자고 해가지고 나가게 됐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문을 아예 닫고 나와서 차로 가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뒤를 딱 봤는데 2층 창문에서 제가 새벽에 봤던 그 영가분이 부자연스럽게 찡그리면서 입모양으로 뭐라고 딱 하고 그러고 사라지더라고요. 예. 너무 이게 이상하니까 이제 그 펜션 하시던 그 사장님이 아는 분한테 통해서 소개받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되게 괜찮게 잘 갔다 왔다 이러고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물어봤는데 네. 거기서는 뭔 일이 없었고 거기 묵었던 사람이 뭔가 일이 있었대요. 아, 거기서? 예, 그냥 무심결에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그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저희 근데 묵었던 데서 제가 밤중에 막 이상한 소리 막 들어가지고 잠을 잘 못 잤다고. 거기 뭐 막 귀신 나고 그런 거 아니죠? 이러면서 막 제가 농담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거기서 뭐 이상한 일이 있던 건 아니고 거기 묵었던 사람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지고 어떤 일인데요? 그랬더니 하신 얘기가
가족끼리 놀러 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먹고 나오고 나서 다른데 이제 그 식당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애기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 왔었대요. 근데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 제가 묵었던 그 숙소 있죠. 거기에 이제 물건을 놓고 와서 그분이 물건 가지러 다시 가시다가 사고 나셔가지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예. 그럼 말 그대로 물건 찾으러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서 찾지. 어쨌든 그 귀신이 이야기한 거는 보여밖에 없네요. 그동안에도 계속 뭔가 찾으시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겠죠. 근데 뭐 그전까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못 만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보여라고 물어보지 않았나 그 그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그 뒤로 이제 제가 산 같은 데를 그것 때문에 좀 겁나가지고 산을 기피하게 됐었는데 저희 이제 시골집이 그 산골짜기예요. 네. 근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는 시골집하고 근처에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제가 또 산을 다시 놀러 다니게 됐었는데 네네. 이제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하루는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가고 있었어요. 이제 네. 그쪽에 이제 냉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냉천이라는 데. 이제 냉천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엄청 차가운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계곡 비슷한 오. 건데 엄청 찬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냉천. 예, 산 보면 이제 뭐 계곡이 있고 이제 뭐 동굴처럼 이제 바위 통과해서 나오는 물들이 있잖아요. 그쪽을 가보면은 이제 바위 굴처럼 생긴 데서 이제 찬물이 나오면서 거기서 찬바람이 막 나와요. 네. 그래서 엄청 시원해요. 시원하다 보니 막 서늘할 정도인데 네네. 그런 데가 이제 사람들이 이제 피서로 많이 자주 가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시골집이 그쪽 근처라 그쪽 네네. 자주 가고 하는데 거기를 갔다가 이제 나오면서 산길 따라서 쭉 돌면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이제 제가 농담으로 아버지 나 무서운 얘기 하나 있으면 해줘봐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마침 제가 길 따라서 지나가던 그 산길 있죠? 네네. 그쪽에서 겪으셨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귀신을 봤었던 일이 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젊으셨을 적이에요. 네. 한 이제 20대 초반 때쯤 그때쯤 벌어졌던 일인데 이제 아버지 친구분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시골집이 완전 산골짜기다 보니까 이제 읍내 쪽으로 나가가지고 술을 드셨나 봐요. 세 분이서. 네네. 아 신나가지고 많이 드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대요. 네. 평상시 같으면은 그냥 이제 뭐 근처에서 뭐 방을 잡고 주무신다든지 아예 말 그대로 밤새서 술을 드시고 이제 첫차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네네. 그날따라 그냥 세 분이서 아이 날도 덥고 한데 그냥 산 넘어서 지름길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산을 이제 타 넘어가지고 원래는 걸어서 가든 아니면 차를 타고 가든 간에 그 산을 타 넘지 않고 산을 뺑글 돌아서 간대요. 이제 산이 좀 험하다 보니까. 근데 젊으셨을 때니까 그 자신감이 넘쳐서 이제 산을 넘어서 가기 시작하신 거죠. 어차피 어릴 때부터 자라온 곳이고 하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산을 이제 넘어서 이제 막 가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친구분 한 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시더래요. 오, 예. 산 넘어서 가는데 예. 야 너 왜 뒤돌아봐?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이제 친구분 두 분이 계시는데 이제 한 분은 이제 A라고 하고 한 분은 B라고 할게요. 네네. A 친구분이 계속 뒤를 돌아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너 왜 그러냐? 뭐 있냐? 라고 하더니 A 친구분이 그러더래요. 아니 자꾸 뒤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네네. 그때 시간이 한 새벽 2시쯤 됐었대요. 새벽 2시에 그 산길을 넘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네가 뭐 다른 뭐 짐승 소리나 잘못 그런 거 잘못 들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좀 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B 친구분이 돌아보시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B 친구분한테도 똑같이 물어봤대요. 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B 친구분이 하시는 얘기가 야 나도 소리 들은 것 같아 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기분이 이상해지니까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아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빨리 가자고. 그래가지고 좀 빠른 속도로 가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누구를 할 것도 없이 세 명이 동시에 뒤를 다 돌아보셨대요. 오, 예. 그때 진짜 뭔가 짜맞춘 것처럼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가 동시에 서로한테 물어본 거예요. 들었어? 라고. 뭐 들었냐니까 세 분이서 똑같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뒤에서 어떤 여자 애기가 오빠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예. 그 밤에. 네. 어른이어도 무서울 판인데 애기가 오빠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이상하다 빨리 가자 이러고 걸음을 재촉해서 막 뛰고 있는데 뒤쪽에서 또 오빠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이제 빨리 걷다 못해 이제 뛰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근데 뛰면 소리가 멀어져야 되는데
오빠 하고 부르는 소리가 간격이 점점 짧아지면서 점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소리가. 예. 소름 돋네. 근데 무서워서 세 분 다 뒤를 돌아보실 생각은 못 하시고 그냥 무작정 뛰기밖에 안 했대요. 그 순간 A 친구분이 오빠라고 부르는 소리에 무심결에 뒤를 딱 돌아보셨대요. 근데 저만치 뒤에서 웬 하얀 옷을 입은 여자 애기가 예? 진짜 미칠 듯한 속도로 뛰어오고 있더래요. 오! 그 산길을 거의 뭐 뚫고 지나가듯이 미칠 듯한 속도로 막 뛰어서 쫓아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어떠한 톤 변화도 없이 똑같이 오빠 이러면서 그 순간 이제 A 친구분이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앞으로 뛰어가다가 막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부른 거 아픔도 못 느끼시는지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먼저 막 치고 달려나가셨고 예. 이제 제 왜 저래 하고 두 분도 마찬가지로 뒤를 돌아보시는데 뒤에서 그렇게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B 친구분하고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놀래가지고 전력 질주로 막 뛰어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예. 막 나무까지 걸려서 넘어지는데 막 일어나서 또 뛰고 막 구르고 난리가 나는 상황인데 소리는 계속 점점점 가까워오는 거예요. 무미건조한 똑같은 톤으로 오빠 이 소리가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턱 끝까지 따라왔다는 느낌이 드니까 막 숨차고 막 땀나고 막 미치겠는데 일단 막 전력 질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쪽에서 오빠 하는 소리와 함께 깔깔깔깔하는 웃음소리가 들리더래요. 와, 예. 아버지가 그 순간 생각이 드신 게 이거 큰일 났다, 잡혔다, 따라잡혔다.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이제 A 친구분이 앞에 집 있다 라고 소리를 지르셨대요. 앞에 집이 한 채가 있더래요. 가가지고 문이 막 두들겼대요. 새벽인데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문을 막 두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외치니까 문이 딱 열리더니 이제 한 30대에서 40대 사이 정도 되는 아주머니가 한 분이 나오셨대요. 예. 힐끔 쳐다보시더니 다 들어오라고 하신 다음에 문을 딱 걸어 잠그더니 갑자기 하나를 손을 가리키시더니 방으로 들어가기 있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그게 좀 뭐지? 그래가지고 세 분이 일단 방으로 들어가게 되셨대요. 예. 이제 문 걸어 잠그고 방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대문이 쾅쾅쾅쾅쾅쾅쾅 오빠 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오, 따라왔다. 오빠 소리와 함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쾅쾅쾅쾅쾅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세 분이 거의 막 뒤로 기절했듯이 넘어지셨고 근데 그 소란에도 아주머니는 어떠한 얼굴 표정 변화도 감정 변화도 없이 동요 한 번 안 하시더니 조용히 부엌으로 가시더니 소금을 먼저 가져오시더래요. 소금, 예. 그러더니 소금을 그 세 분한테 한번 뿌려주시고 문 입구에다 소금을 막 치더래요. 그러더니 다시 이제 부엌으로 또 들어가시더니 이번엔 팥을 갖고 나오시더니 마찬가지로 똑같은 행동을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문 앞에 서 계시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 오빠 하는 소리가 점점 잦아들더니 문 두드리는 소리도 없어지고 오빠 부르는 소리도 사라지더래요. 와, 뭐냐?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 상태로 한참을 서 계시더니 이제 방으로 오시더래요. 네. 그러더니 여기 잠깐만 앉아 계시라고 하더니 부엌으로 들어가시더니 바로 상을 들고 나오시더래요. 예? 근데 상에 보니까 상에 밥그릇이 정확하게 딱 4개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네네. 근데 밥상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오늘은 이거 먹고 여기서 자고 가라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밤중에 예고도 안 하고 찾아온 사람들인데 마치 알고 있던 것 마냥 밥을 준비해서 내놨다는 거 하며 되게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순간 아버지는 이 아주머니도 혹시 귀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치. 이상하다. 방금 전까지 그 일을 겪었으니까. 그치. 홀리는 건가? 이런 느낌. 그래서 주저하면서 밥을 못 드시고 계시는데 아주머니가 딱 그러시더래요. 괜찮으니까 식사하고 내가 안내해주는 방으로 들어가서 자라고 다른 방은 안 된다고. 예. 그러면서 뭐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모르게 식사를 다 하시고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방으로 갔는데 방에 딱 들어가니까 방에 달마도 있죠, 달마도. 예. 달마도가 붙어 있더래요. 네. 그리고 문 그 바로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옛날 시골집이니까 이제 그 창호지로 된 그 문 아시죠? 알죠. 그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방문이었는데 그 방문 위쪽에 부적이 붙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세 분이서 주무셨대요.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돼가지고 달각거리는 소리에 일어났는데 이제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밥상을 차려주시더래요. 밥을 먹고 이제 세 분이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총각들 이 문 밖으로 나서면은 절대 어제 넘어오던 그 산길로 가지 말고 우리 집 돌아서 가면은 뒤쪽으로 샛길이 하나 있다. 그 샛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냇가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냇가에 보면은 깃발이 하나 있을 거다.
그 깃발이 만약에 왼쪽으로 펄럭이면은 그 깃발이 펄럭이는 쪽 방향으로 가다 보면 다리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리 건너서 집에 가면 되고, 만약에 그 깃발이 오른쪽으로 펄럭이면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와, 재밌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경황이 없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나가는데 꼭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된다고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집이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무당집이었대요. 아, 무당 아줌마가 맞구나. 예. 예, 그분이 무당 아주머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그 무당 아주머니가 얘기해 주신 대로 흙길을 따라서 내려가니까 정말 냇가가 나왔고, 이제 냇가보단 좀 크고 이제 강보다는 좀 작은 그런 거죠. 이제 물은 좀 많은 네네. 그런 데를 가게 됐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깃발이 없더래요. 네네. 그래서 뭐지 왜 깃발이 없지 하고 주변을 두리번 하는데 이 친구분이 저기 나무에라고 했는데 보니까 나무에 빨간 깃발이 매달려 있더래요. 오, 예. 근데 깃발이 이 무당 아주머니 말씀대로면은 어느 방향으로 펄럭여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 가만히 그대로 일자로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 자리에 고정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고 되게 막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바람도 안 부는데 깃발이 왼쪽으로 펄럭거리더래요. 우와. 그래서 왼쪽이다. 그래서 그 깃발이 펄럭이는 방향 쪽으로 내가 따라서 쭉 가다 보니 다리가 나왔고, 예. 다리를 건너니까 웬 마을이 하나 나오더래요. 네네. 그래서 그 마을 도착을 해서 길을 물어보니까 그 마을에서 이제 산 하나만 넘어가면은 차가 돌아서 다니는 그 길이 나오고 네. 그 길로 해가지고 집으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탈출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나이가 좀 다들 드시고 나서 한번 이제 친구분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술 드시면서 얘기를 하시다가 그때 그 무당 아주머니 생각이 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래도 그때 큰 신세 졌는데 그래도 찾아뵙고 인사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에 그치. 이제 그때는 낮에 가셨대요. 무서우니까. 그쵸. 낮에 이제 길을 더듬어서 찾아서 가셔가지고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계세요라고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딱 열리더니 그때는 이제 할머니가 되셨죠, 그분이. 네. 되게 반갑게 맞아주실 줄 알았는데 맨 처음 방문했을 때랑 똑같이 되게 무덤덤하게 들어와요 총각들, 아니 이제 아저씨인가 이러면서 이제 맞아주시더래요. 예. 근데 맞아주시면서 딱 보니까 그때 그 세 분이 맨 처음 들어갔던 방 있죠, 예. 거기에 밥상이 차려져 있더래요. 우와, 또 알고? 네, 똑같이 밥 공기 4개 있고 게다가 그때 그 세 분이 드셨던 그 반찬들이 그대로 다 있더래요. 와, 산속의 만신이다, 이거, 진짜. 거기서 이제 식사를 하시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때는 너무너무 감사드렸다고, 저희가 그때 젊은 날의 계기로 좀 어떻게 막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얼떨결에 경험 없이 좀 도움을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예. 그 세 분이서 이제 막 그 금일봉을 막 드렸대요. 근데 이제 그 무당 아주머니께서 한사코 사용하시면서 내가 이런 걸 받자고 한 일 아니고 받으면은 나는 오히려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면서 돈을 이제 다 물리시더니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네. 앞으로 이 산은 그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면 안 되는 곳이라고, 앞으로 이쪽에 길이 하나가 날 거고 그 길로 사람들이 왕래를 하면서 이 산의 기운을 죽이게 될 거라고. 네. 그 전까지는 내가 그 기운을 누르고 사느라 내가 여기에 집 짓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역할을 다 했고 이제 내가 여기를 떠날 때가 됐다. 예. 다음번에 오면 내가 없을 거고 여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는 게 좋고, 혹시라도 만약에 이곳을 지나가게 되더라도 나중에 도로가 뚫리고 나면 와라 라고 우와.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그러고 나서 해지기 전에 얼른 이곳 빠져나가가지고 돌아가라. 그래도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 번 더 보게 됐고 자네들 올 거 알고 있어서 내가 밥은 한 번이라도 더 먹이고 보낼 수 있어서 그거는 내가 되게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오셨대요, 세 분이 다. 예.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나서 정말 신기하게도 정말 그쪽에 도로가 뚫렸대요. 오, 예. 그게 제가 아버지랑 같이 왔다 갔다 하던 그 도로였고, 네. 그 도로가 뚫리고 나서 그쪽에 다시 한번 가봤는데 정말 몇십 년 동안 사람이 안 산 것처럼 집이 폭삭 허물어져 있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되게 고요하게 정막만 있더래요. 그분은 이미 없어지셨고. 그러면 그분께서 살아있던 사람이 맞는 건지 아닐 정도인지 모를 만큼? 네, 그분께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건지 원래 그 집이 몇십 년 동안 비어있던 건지 모를 정도로 집이 완전 폭삭 주저앉아 있고 아무것도 없더래요. 집에는. 집이 빈집이 되면은 예. 남겨놓은 가재도구라든지 아니면 뭐 잡동산이라도 굴러다닐 법 하잖아요. 네네.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나중에 이제 그 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었는데, 예. 이게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들 영유아 사망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 아기들이 죽게 되면은
관에다가 해가지고 매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항아리 있죠. 아, 예. 항아리에 애기를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매장을 했대요.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어려운 시대니까 아, 이제 관 짜는 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더군다나 애기들이 많이 죽으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네. 항아리에 애기 시신을 넣어서 뚜껑을 덮어서 그거를 매장을 했대요. 애장터 느낌이겠네요, 느낌이. 그 산이 그 애기 그 항아리 관들 있죠? 그 산이 그게 다 모여있는 산이래요. 충격적이다. 그 산의 와. 대부분 지역이 다 항아리가 모인 산이고 실제로 지금도 그쪽을 가면은 그 항아리 뚜껑 깨진 조각들 있죠. 오, 예. 그게 되게 많아요. 아, 무섭다.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면서 이게 그 항아리 그 깨진 거 그 관뚜껑 그거라고. 여기가 그 큰 지역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전라도의 어느 산이네요, 그러니까. 네, 전라도에 그 진안고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진안이라는 동네인데 그쪽이 이제 고원지대가 있어요. 산 거기 완전 산동네거든요. 너무 소름 돋는다. 아니, 근데, 잠깐만, 그, 할머니가 이제 그냥 만신무당이었을지 아니면, 진짜 어떤, 뭔가 산신에 관련된 그런 존재였을지 모르는 거네요. 근데 아버지께서 느끼신 거로는 그냥 그분은 확실하게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긴 사람이었다. 근데, 네. 그 사셨던 터가 뭔가 흔적도 없이 너무 오래된 집처럼 폐가가 돼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서 얘기를 해주신 게 그분이 되게 대단한 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분이 이제 거기에 혼자서 사시면서 계셨던 이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산이 그 애기들 시체들이 다 모여있는 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매장터라고 했잖아요. 애장터, 예. 그러니까 그 산 자체가 가뜩이나 음기가 센 곳인데 그것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음기가 뻗어나가는 형국이 되고 그때 당시 때는 이제 그 시골의 산골짜기에 그런 동네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와, 예. 그러니까 그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가는 음기가 동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거기에 집을 짓고 터를 잡고 사시면서 그 음기를 누르면서 살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뭔가 산신의 명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 같네요, 느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야, 너무 레전드인데, 이 얘기? 이야, 이거 감당이 안 되는데요? 저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더군다나 저는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항아리 그 관뚜껑 그 깨진 조각을 보니까 이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와, 그 조각들이 지금도 있을까요, 거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산으로 좀 더 들어가야 있을 거예요. 약간 깊은 쪽으로 들어가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요즘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시골 동네에 그 신만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거기가 이제 지난 또 인삼으로 유명한 동네라 신만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쪽 산도 다니세요, 그분들은. 네. 제가 되게 친한 그 신만이 할아버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그 산도 막 타놓고 다니시는데 그냥 그 항아리 그 관들 있죠? 네. 그거를 종종 보신대요. 아직도 그게 아. 남아있대요, 흔적이. 그게 항아리관인 걸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게 땅 흙이 이제 뻥 뚫려 있어가지고 그쪽을 보면은, 그 안에 뻥 뚫리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네. 안에 하얀색 뼈 조각 같은 것들이 있대요. 아직도요? 네. 그거를 만약에 혹시라도 발견을 하시면은, 거기에다 흙을 다 꽉 채워가지고, 잘 덮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잘 해주고, 거기다가 절을 한번 해주고, 그러고 다른 쪽으로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계란과자님도 역사를 하나 쓰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계란과자님. 다음에 또 다른 얘기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또 렛츠 기릿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란과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내용 구성 자체가 공포 영화보다도 더 심오해. 제 생각은요. 그냥 단순 공포 영화보다도 훨씬 더 심오하고 또 진짜 잘 쓴 공포 글 같은 느낌도 들고 상상이 너무 잘 됐어요. 머릿속에. 진짜로. 그리고 그분은 진짜 만신 할머니였을까? 그러니까 그 만신 할머니 같은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고 분명히 모든 걸 알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이야기 정말 잘 들었고 다음번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